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KTX 세종역 설치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의 첫 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시민소통 등 성공적인 민선 8기 시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올해 들어 세종 지역 잔류농약 검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만 1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조치원 문화제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조치원의 복컴과 중심과 일원에서 열립니다. 충청남도는 이달 말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KTX 세종역 설치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발생하자 지역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정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세종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단연 최대 이슈는 KTX 세종역 설치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역 설치 필요성을 내세운 반면 꼭 그 KTX 세종역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세종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세종역 설치를 반대하는 충북도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그것을 대안적으로 검토하는 게 정책적 타당성도 높아 보이고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균형 발전에 대한 상실감도 이웃 형제로서 좀 고려도 해야 되고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입장에 세종 지역 정치권에서도 장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논평을 통해 송재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은 KTX 세종역 신설에 발목 잡지 말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세종시당 역시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 년간 민주당이 노력해왔던 흔적마저 폄훼하고 선동질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맞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적극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KTX 세종역 설치 이슈에 대해 지역적 문제에서 나아가 국가적 문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을 키운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며 결코 정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고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대결 구도로 이걸 바라볼 것은 아니고 이 문제만큼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좀 추진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정감사란 무대를 통해 정치 이슈화시키는 데는 성공한 KTX 세종역 설치. 최소한 지역에서라도 여야 간 정쟁이 아닌 협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의 첫 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시민소통 등 성공적인 민선 8기 시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내세운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 첫 조직 개편안에서도 의지가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체육국을 문화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문화와 예술, 자연이 어우러지는 신정호 아트밸리 중점 추진을 위해 녹지환경국의 아트밸리 조성과도 신설됩니다. 더불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부시장 직속 시민소통 담당관을 비롯해 물관리 정책 일원화를 위한 하천과, 도로관리과, 도시개발과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신설되는 부서는 모두 6개로 다만 행정수행의 효율화에 따라 차량 등록과는 민원과와 통합되며 도시재생과 업무도 개발정책과로 이관되면서 2개 과가 폐지됩니다. 또한 아산항 개발 추진을 위해 기존 건설과를 건설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에 항만정책팀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현재 부시장 직속인 허가 담당과는 도시개발국의 허가과로, 문화유산과는 문화복지국으로,
체육진흥과는 행정안전체육국으로 이관되며 일부 부서들의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시의회는 12월 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달 말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항목은 시내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 표시 이행 등입니다. 또 지역 외식업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외식비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금남면의 옛 영대초등학교 부지에 유아 생태체험센터 일명 솔솔놀이터가 개장했습니다.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친 이곳 센터는 사계절 놀이공간을 비롯해 텃밭 작물을 활용한 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중 휴무 없이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규모가 큰 단설 유치원은 1일 1유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 지역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여러 유치원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지역 어린이집과 가족 단위로 운영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신도시에 있는 행복아파트와 조치원읍에 있는 신흥사랑 주택에 대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중 행복아파트는 전체 35세대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관내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공공실버주택인 신흥사랑 주택은 총 7세대를 모집합니다. 공급하는 전용 면적은 26제곱미터에서 51제곱미터며 임대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 204만 8천 원에서 338만 1천 원, 월 임대료는 4만 원에서 6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공단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올해 들어 세종 지역 잔류농약 검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한 결과 모두 14건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2건에 비해 7배 늘어난 것입니다. 연구원은 특별관리 항목이 기존 319종에서 340종으로 늘면서 잔류농약 검출률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 충원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확충과 함께 공연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과 합창단, 무용단 등 모두 5개 단체 154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의 정원은 260명인데 충원율이 약 6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술단의 행재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정원이 10명인데 겨우 2명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인력은 객원 단원을 통해 메우고 있지만 공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충원율이 낮으면 불가피하게 객원 공연자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공연의 횟수와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단 전체 예산 가운데 공연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타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비슷한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천안시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즐기고 볼 수 있는 거리 축제 행사는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단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말씀에 저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천안시의 내년도 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설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장애 당사자이기도 한 이상구 의원은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라는 틀에 가두려 하지 말고 타의 시설을 유도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천안시만큼은 그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중소기업도 우리 장애인들이 훈련을 시켜서 자꾸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함께 백석동 한들문화센터 장애인 카페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도담과 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순열 의원인데요.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내 갈등 완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세종시의 약 14만 가구 중 76%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우리 시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민과 건설사 간 하자 분쟁은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편안해야 할 거주지가 불편함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했고 2016년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출범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광역시도는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업무는 사적 자치 영역으로 간주되고 주민 이해가 상충되거나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얽혀 있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담당 인력과 예산 부족, 경무로 인한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양질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경기도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매년 170건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196개에 달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업무총괄 1명을 포함해 총 6분이 계시고 이 중 주택관리 전문 인력으로 계신 1분이 민원 상담부터 단지별 관리 실태 순회 진단, 관리규약 준칙 마련 등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폭주하는 민원 전화 상담 중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악성 민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담당 인력이 1명뿐인 것은 우리 시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저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증가세를 반영해 담당가를 별도 설치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광역과 기초지자체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통신 등 8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지 보수 공사 자문이나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공사 진행으로 갈등 원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자체들은 조례에 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을 담아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조례에는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규정이 없어 추후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 전문 인력 확충과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업무 내용을 구체화한 관련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전국 최고입니다. 2027년까지 약 8만 호 추가 공급이 예상되므로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벼를 수확하는 벼베기 체험이 아산 신정호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수확 체험을 통해 농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는데요. 아산시는 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신정호 일원의 에코 농파크를 조성해 농업과 관련된 축제회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손수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볕단을 든 아이들은 벼둘치를 이용해 알곡을 털어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전통적인 방법인 떡매치기를 통해 노란 고무를 묻힌 인절미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옛 방식으로 진행된 벼베기 체험으로 아이들은 함께 벼를 수확하면서 농사의 소중함을 배워봅니다. 직접 저런 거 수확도 해보고 뭐 떡도 직접 쳐보고 막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처럼 아산시가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과 관련된 축제회장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신정호 일원에 에코 농파크를 조성합니다. 모두 8.5헥타르 농지에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우렁이와 오리 농법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방식의 모심기와 벼베기 등 벼 생육 과정을 함께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무동형 농경문화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파크를 집중 육성을 해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도 알리고 또 이것을 축제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벼베기나 모심기 행사에 다 참여하고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과정을 체험하고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에 농경문화축제를 입히면서 새로운 체험회장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조치원 문화제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조치원의 복컴과 중심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화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선사하고 시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준비됐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첫날 가을 음악회를 시작으로 둘째 날 사생대회와 줄넘기 대회, 은민 노래자랑이 펼쳐지고 마지막 날에는 플리마켓과 동네 밴드 프로젝트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 11일까지 세종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주민 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정책 아이디어며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세종시 온라인 공모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등 모두 6점을 선정해 총 상금 280만 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청류 가공기술 전문가 양성교육을 개설하고 교육생 2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가공교육실에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하루 3시간씩 진행됩니다. 차 추출을 비롯해 레몬청과 뿌리차, 에이드 제조 등 다양한 음료 가공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천안 성성호수공원과 종합운동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12곳에 안심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안심 비상벨은 사물인터넷 시스템이 적용돼 비상 버튼을 누르면 경광등이 작동되고 경찰서 신고와 동시에 통화가 연결됩니다. 시는 또 불법 촬영 단속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자체 점검과 민간 시설의 대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충남 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1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일보다 7일 감소했습니다. 시 군별로는 천안 8일, 아산 7일, 서산 6일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신예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153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34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풍유통에서 배송 및 운반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18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화신코리아에서 조명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9-04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